2교시입니다. 다시 제도화 단계 2단계입니다. 조직문화 형성의 2단계로서 두 번째 단계인 제도화입니다.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조직문화는 이제 스타트하게 되면 조직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기초 단계를 겪게 되면 이게 이제 정착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정착되어서 잘 활용된다면 그 시스템에 부응하는 조직 구성원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 어떤 척도가 있으면 대인관계 수준에 부응하는 그 수준의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또 업무 수행 능력, 그 다음에 그 업무의 어떤 창의성이나 또 새로운 어떤 활동에서 주어지는 회사의 큰 그 유익을 가져다 준 어떤 성과적인 것, 이 모든 것도 그 측정 대상에서 그것이 도입되어서 시스템 안에 그게 이제 부호화되고 또 그게 성적 점수로 나오는 그런 산출 방법에 의해서 그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급제에도 상당히 중요하죠. 성과급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에 대한 조직 안에서의 어떤 문화적 그 수준, 또 그 개인의 수준, 부서 간의 수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측정도 부서 간에도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는 특별한 이렇게 상여금이 주어져서 전체가 이제 회식을 통해서 이제 단합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그 회사의 어떤 공동체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는 그 어떤 활동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도의 취지와 의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에는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조직 문화의 제도화라는 것이죠. 또 이제 점점 가면서 흐려지기 시작하죠. 정착된 그 어떤 제도화된 그 문화가, 조직 문화가 흐려지고 관료화된 절차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체육대회 같은 거죠. 등산대. 그게 그냥 관료화되어서 관습화되어서 그냥 생각 없이 시행이 되지,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걸 하게 됐는지 그것을 재조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 문화에서 운영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착되어진 것들이 관습화되어서는 안 되고 왜 그것을 하는지,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진행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등반대회를 하는데 그냥 놀러 가는 거다, 가기 싫다, 이게 아니죠. 그건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익을 버리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협조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불참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감점받는. 그래서 공정하게 그런 운영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략 이제 그 정착되어진 어떤 그 행사나 이벤트나 그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강의나 책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체육대회, 또 회식, 또 세계여행, 학자금 지원, 이제 본인과 그 자녀들이죠. 또 포상, 휴가, 상여금, 대출, 뭐 회사에 이제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회사에서 싸게 저리로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회사 내에서 그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형성하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적인 측면과 또 그 단합, 이렇게 직결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서나 행동이 집약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들,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그 제도화죠. 제도화. 그 제도화에 그러면 이제 첫 단추는 뭘까? 두 번째 부분에서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뭘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채용 절차. 왜냐하면 그 조직에 적합한, 적절한 그 인재를 선발하고 채용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인력을 채용하는 어떤 그 패턴, 스타일, 추세는 서류상에 나타난 조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성과 적성 검사를 통해서 조직의 핵심 가치에 부합한, 적합한 인력, 이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서류만으로 뽑았던 그 어떤 채용이라면 이제는 조직의 핵심 가치에 부합되는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 그래서 인성과 적성 검사도 시행하게 되죠, 회사에서. 과거에는 그 좋은 대학 또는 이렇게 어떤 성적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역량만을 고려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죠. 인성과 적성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대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동료 간의 문화 형성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구성원들이 그 조직이 원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 환경 안에서 조직의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그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한 성패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어떤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조직 문화와 역학관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해 갈지, 이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구성원 자체에 두는 거죠. 구성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구성원 한 명이 잘못 들어오면 그 조직 문화가 흐트러집니다. 근데 구성원 한 명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그 구성원이 사장님 직계 친척이다, 가족이다 그러면 아마 문화는 확 달라질 거예요.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치 보니까 상사들도 좀 오해에 대해서 잘못 들어갈까 생각하면 언어라든지 그 관계에 있어 스타일이라든지 그 분위기는 굉장히 한동안 경직될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 대표는 자기 가족을 1, 2년 동안 숨기죠. 전혀 누군지 모르고 근무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또 잘 그 조직 안에서 적응을 잘 했다면 그냥 친구도 이미 형성이 돼 있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는 좀 거리감을 둘 수도 있지만 그건 또 극복해야 될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한다면 조직 문화의 그 어떤 조직화 단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듯이 첫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그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다시 다지는 과정이죠. 정착시키는 제도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직화입니다. 조직화. 어떻게 그것을 조직할 것인지 이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팀 단위의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죠. 조직 문화 활동을 확산시키는 거. 이제 이 조직화라는 얘기는 공감을 통한 제도화, 이것은 2단계죠. 그리고 이제는 경험을 축적해서 제도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직화는 정착시키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화와 조직화는 좀 유사하지만 단계로 봤을 때는 조금 같은 거지만 이제 다지는 단계다. 그러니까 제도화했던 것을 아주 이제 토착화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도화, 조직화를 토착화로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 구축은 이렇게 일정한 시간 요구되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그걸 토착화시키는 거. 구성원이 이제 토착화되는 그 문화 환경이 토착화되는 그런 과정이 3단계다. 이제 이때는 이제 굉장히 그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그 어떤 장은 사고와 행동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의 사고의 행동은 구성원들의 사고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토착화돼야만 상사의 그 어떤 언어나 분위기 또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할 때 그런 것들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토착화에서 가장 적절한 이제 성경 안에서 비유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강의 안에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거기 보면 너무 이 문화 이건 이제 복음인데요. 이제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는 조금의 오차는 있어요. 하지만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듣고 이해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말씀이 남아있느냐, 그걸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답니다. 사람 마음이 길가와 같아.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그 곡식은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죠. 또 돌밭, 거기에 이제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자라야 되는데 햇빛이 쨍쨍 쬐면 말라버리죠. 가시덤불, 처음에는 싹이 나서 잘 자라지만 성장의 기운이 막히는 거죠.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좋은 거 옥토로 돼 있죠. 옥토. 싹이 잘 나고 잘 자라고 하는 그 땅, 옥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직 문화가 토착화돼서 옥토와 같아야 우리가 어떤 것을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착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의 토착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금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어떤 그 인간의 마음밭 또 회사의 조직 문화의 어떤 그 토양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를 들어가 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실천할 때 네 번째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조직의 가치입니다. 가치와 또 그것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율적으로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직의 핵심 가치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행동 이걸 통해서 그 조직 문화가 확산되고 그 조직의 그 어떤 그 핵심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4단계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확산을 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지향점이 같게 됩니다. 방향이 같게 되는 거죠. 같은 생각, 같은 정서니까 조직이 가고자 하는 같은 방향으로 모두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도 너무나 잘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조직이 그 원하는 바대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구성원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일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것,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조직이 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조직이 그 어떤 핵심 가치가 분명하다면 그 핵심 가치를 이해했다면 구성원들은 공감하고 참여할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하는 방법이나 핵심 가치가 이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참여한다면 효과적인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손발이 맞는 사람, 손발이 안 맞는 사람도 있죠. 손발이 맞는다는 의미는 우리 한국사에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즐거움, 이것도 이미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 세 가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발이 잘 맞으니까 회사 가는데 전혀 부담 없죠. 그 다음에 일도 즐거워요. 그 다음에 성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족감도 높죠. 이걸 경험해 보셨는지. 여러분이 이걸 경험했다는 것은 조직 문화가 아주 잘 형성된 그런 공동체에서 생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조직 문화, 모든 그룹마다 이 조직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형성이 된다면 일하는 즐거움, 손발이 착착 맞죠? 성과도 우리가 만족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사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또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이 꼭 있어야만 되는 그 공동체, 그 조직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또 살아있을 이유가 있죠. 여러분은 작게는 가정에서 규정하죠. 여러분 또 회사에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 살아있을 이유가 있고 실존을 확인하는 그런 존재죠.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고립된 분이죠. 소외되고 혼자라고 생각되는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아플 때 그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죠.
이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고 고독에 빠지고 그렇게 세월을 산다면 진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존재 인식은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 사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회사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모두의 행복과 그 질서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챙기게 되면 진짜 행복하죠.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측면에서 자기중심도 이타성이 있어야 된다. 객관화된.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소속된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자아실현의 하나의 그 방향이고 자아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내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루하루 보람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행복감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보람을 갖는 사람의 그 행복감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분들에게도 나도 건강을 회복하면 나도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면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더 많은 것으로 갚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립하고 다시 또 독립시켜서 또 새로운 어떤 그 필드에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내가 사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을 이유요 하루하루 보람된 일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토착화 어떻게 조직 문화를 토착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토착화된 것을 이제는 확산시킬 것인가 또 스스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이제 확산 이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고 이제 조직 문화의 어떤 선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선도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그 영향력을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재창출하기 위해서 또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